가장 나쁜 화해가 가장 좋은 판결보다 낫다라는 우리 선배들의 법원을 지금까지 저는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국회에서도 가장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는 게 제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경우, 그렇게 되려고 저희가 최선을 다 노력했을 때 안 됐을 때 정말 부득이하게 다투기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쟁점 법안에 관련해서도 여야 의원님들 그런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정치를 하면서 늘 역지사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또 여야 의원님들의 말씀을 좀 경청하고 정말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길인지 늘 고민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우리 장동혁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예.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지금 설계대로라면 수사 역량이 훨씬 더 높아질까요? 저는 뭐 지금 어떤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바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뭐 제가 예단할 두 번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설계대로라면 특히 국가수사위원회까지 있는데요. 공수처, 중수처 그리고 경찰 지금보다 훨씬 더 정치적 중립 그리고 정치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권력자의 전혀 눈치 보지 않고 그런 수사가 가능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떤 뭐 이 제도가 어떻게 최종적으로 설계될지는 뭐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의원님들이 결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상황을 뭐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이 수사할 때보다 수사의 권한을 이렇게 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놓으면 앞으로 수사에서 특히 뭐 공수처든 중수처든 수사에서 뭐 경찰 수사든 피의자의 인권이 훨씬 더 강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뭐 제대로 어떤 상황이 될지는 뭐 제대로 운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네. 이렇게 설계되고 그리고 권력자가 이 수사기관들에 대한 욕심을 놓지 않는 한 저는 정치적 중립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의 남용은 그 권력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고만 해서 앞으로 수사하면서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다. 그런 사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권력 남용이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설계가 된다면 단순히 그렇게 분리해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수사 역량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의 효율성은 떨어질 것이고요. 사건 처리는 늦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권리 구제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 복잡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중수처는 이 규정에 의하면 수사하다가 본인들이 하기에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쉬운 말로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좋은 정치 사건은 서로 뺏어먹기를 할 것이고요. 민생 사건은 떠넘기기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수사위원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이것이 권력자의 힘이 미치도록 만드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계된 것, 그 어떤 면에서 효율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그렇게 주장하고 만들기를 원하고 했지만 지금 공수처가 제 기능하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매우 중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저는 공수처와 같은 기관을 더 만드는 역할만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미 마약 범죄에 대해서 심각한 단계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속하거나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마약청을 신설해야 된다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재소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성범죄 그다음에 마약 범죄입니다. 굉장히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 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과정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일단 일선의 최종 소비자에 대한 판매자부터 최종적으로 제조 생산해서 유통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또 국제적인 또 카르텔들이 관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래서 이게 어느 한 기관만의 노력 갖고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것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약청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저는 후보자님의 의견을 뭐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에 보니까요.
저는 이민 정책은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하면 나중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8페이지 모두 발언을 보니까 미래 통합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겠다 그러는데 어떤 것이 이제 미래 통합적이고 사회 통합적인 이민 정책인지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나름대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십니까? 일단 어쨌든 그 저출산 고령화가 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아시는 것처럼 지역 소멸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적 이민 정책이 필요한데 또 한편에서는 특히 우리 젊은 세대 일부에서는 이민 정책의 적극적 추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이민을 추진했을 때 과연 우리 국가 사회 공동체 안정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다 고려해 갖고 정말 심각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모두 발언 8페이지를 보면은요. 교정 행정의 이제 고질적인 문제를 몇 가지 언급하시면서 이제 교정 공무원의 사기 저하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정말 어려운 곳에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 이 우리 교정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처우를 개선하거나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기 문제, 사기 저하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장관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그 초기 예산에 관련된 것은 예산입니다. 어쨌든 우리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실태가 다른 공무원들보다도 힘듭니다. 특히 또 주야 근무가 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과 관련해서 적절한 처우가 될 수 있게 예산 당국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심리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어떤 그 전문가들의 심리 지원 그런 체계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